어린이들한테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어린이 경제신문도 있고 뭐 한경에서 나온 주니어생글도 있고 매경에서는 틴 매경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린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나와요? 네네. 근데 거기에 경제만 다루는 거는 아니고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이들 신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그렇죠. 있을 있어야 할 만한 만한 주제들을 좀 섞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좋죠. 요즘 2030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 혹은 돈, 네. 혹은 재테크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나 이런 것들로 그 집이나 이런 부동산을 사기가 좀 버겁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다른 루트들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성과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나이, 애기들 나이, 학생들의 나이부터 이런 것을 습관으로 올바른 경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돼서 그렇게 극단적인 혹은 너무 빠른 선택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게요. 요즘에 아이들 현금 가지고 안 쓰잖아요. 그쵸. 다 카드를 많이 쓰는데 정말 놀랐어요. 2022년이면은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2년 정도 전인데 그때 데이터가 카카오 미니 이런 거 쓰는 아이들이 7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고 뭐 토스도 나오고 하나은행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그런 경제 공부, 금융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모의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뭐 500만 원을 모의 돈으로 주고 거기서 투자해봐 이렇게도 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게임처럼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문제는 제대로 이게 모르면 그쵸. 이게 투기처럼 네. 그렇게 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보드 게임을 하든 모의 투자를 하든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해보면 1등한 애들이요 몰빵을 해요. 그쵸. 몰빵한 애들이 1등을 하고요. 또 근데 가장 수익률이 낮고 막 손실을 많이 보는 애들도 몰빵이에요. 둘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손실을 줄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를 같이 찾아보면 이제 사실 되게 다양하게 분산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도 하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도 조금씩 이렇게 정립처럼 해나가는 게 필요하죠.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몰빵을 해서 잘 되면 뭐 몇십 배의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네. 잘못되면 그 삶이 너무 데미지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진 성향과 내가 가진 스타일로 어떤 방법이 이 아이에게 맞는지를 2주에 한 번이든 3주에 한 번이든 이 작은 노력으로 만약에 끼워 넣을 수 있다면 네. 어쩌면 주요 공부만큼이나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필요하니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네, 왜냐면 제 주변에 네. 투자를 잘해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도 있고요. 네. 혹은 공부는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그런 재테크나 그런 투자에 대한 관점이 없어서 생각보다 이제 타이트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타이트하면 괜찮은데요. 잘못하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 돼서 경제 공부 이거 시작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대학생 때는 정말 이제 본인들의 성인의 금융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20, 30대에 그런 채무 불이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볼빙 이런 거 그쵸. 많이 썼는데 본인이 리볼빙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리는 거고 되게 이자율 높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20 몇 프로 아니에요? 20%가 그 법정 최고라서요. 아, 그래요? 1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균이 한 17점 얼마 나는데. 진짜 높다. 17%면 그죠? 그렇죠. 그쵸, 진짜 높은데. 근데 제가 안 써봐서 제가 모르지만, 네, 진짜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리볼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썼는데 이번 달 결제 말고 다음 달로 밀어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부만 그쵸. 하고. 근데 그거가 미뤄지고 연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 되냐면 신용카드의 자기 한도까지 되거든요. 아, 그 리볼빙이요? 네, 그럼 자기 한도까지 딱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채무 신용, 불이익, 그렇죠. 채무 신용 불량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돼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퍼센트가. 아, 그래요. 네, 20, 30대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런 게 음.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이런 걸 모르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몰랐대요. 자기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거를. 그거가 왜 그랬냐면 이게 뭐 그런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커피 쿠폰 드려요 이런 거 그냥 연체 안 되게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요 했는데 그리고 네,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번 달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카드 값이 적게 나왔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아, 왜 이러지? 땡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리볼빙으로 계속 쌓였던 거죠. 그리고 뭐 정보 줄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좋은 정보가 있어. 리딩방 뭐 이런 거죠. 그쵸. 저 리딩방에 들어가 봤어요. 일부러. 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근데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안 가봤어요. 이러이러한 종목을 사라고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루 이제 지나면 내가 샀던 거를 샀으면 이런 퍼센트의 수익이 났어요. 성적표를 주는데 2000%막 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보통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왜 주식이 작은 주식 있잖아요. 네. 규모가. 네. 그러면 본인들이 세력으로 또 올리면 올라갈 가격이 수 되게 있어요.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다가 되게 많은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주식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건가요? 네. 가치관이잖아요. 네. 이런 건 아예 쳐다를 보면 안 돼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나는 어차피 뭐 잘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시지만 그 복리의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예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투자에도 해당이 되고 그렇죠.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마련을 하면 그렇게 허황되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필요해요. 저는 그런 교육이 안 된 채로 실은 저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고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도 못 받으셨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 자연히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요즘은 어른이 되면 자연히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놀 게 너무 많고요. 네. 서비스가 너무 많고 학생들이 유혹이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OTT만 하더라도 우리 없었는데 막 뭐 넷플릭스, 뭐 TV 몇 개 결제하면 한 달에 10만 원 금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건 어쩌면 이런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 선생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좀 더 쉬울 수는 있는데 신문을 읽어보거나 어떤 방법이 경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까요? 저는 이 책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걸 흥미를 얻어가면서 그 다음으로 가도 좋은 것 같고 꾸준히 이 책 말고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신문을 읽기는 해요. 경제신문이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린이 경제신문도 있고, 뭐 한경에서 나온 주니어생글도 있고, 매경에서는 틴 매경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린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나와요? 네네. 근데 거기에 경제만 다루는 거는 아니고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이들 신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그렇죠. 있을 있어야 할 만한, 만한 주제들을 좀 섞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좋죠. 저는 신문을 되게 오랫동안 못 보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보게 되었는데 제 팁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 많잖아요.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의 메시지만 내가 얻어도 충분하다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분량에 내가 압도돼서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린이 신문은 얇아요? 분량이 작아요. 아, 그래요? 매일 나오나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 경제신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들을 넣으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 자체가 미래의 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경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장기적 관점에서 뭐 투자든 그쵸. 재무 설계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근육처럼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제수학 동화의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를 쓰셨잖아요. 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학생들이 보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음.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편의점이,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아이들하고 되게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는가 이런 거를 속에 녹여서 그 안에서 이제 경제를 찾은 거예요, 제가. 보통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냥 보는 건데 이게 경제인지 모르고 수학인지 몰랐던 분들이 이것도 경제고 이것도 수학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면 또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본인들이 그런 걸 찾는 것도 되게 재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파악하는 그쵸. 재미랄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좋았던 건 선생님의 일관된 경제 공부라는 일관된 주제가 좋았고 편의점이라는 정말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가장 친한 네. 주제를 찾아서 그거를 그 안에 이제 생활을 녹이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되게 좋아서 되게 감명을 받았고요. 이 책을 시작으로 저희들은 국영수만큼은 안 되겠죠. 하지만 생활 중의 일부는 꼭 경제를 위해 할당을 하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